안녕하세요, 친구. 처음부터 미니밴에는 알루미늄 1.6HD DV 시리즈와 주철 2.0HD DW 시리즈의 두 가지 디젤 엔진이 제공되었습니다. 2차 시장에서는 적당한 제한 목록 중에서 1.6L 단위의 자동차가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5008이 존재하는 동안 이 디젤 엔진은 세 가지 배기가스 배출 표준을 충족했습니다. 가장 약한 110마력 1.6HD는 1년밖에 버티지 못했다. 한 쌍의 오버헤드 캠샤프트와 16개의 밸브가 있었습니다. 엔진에는 반드시 최대 20만 킬로미터를 견딜 수 있는 미립자 필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터보 디젤이 유로 -5 표준으로 대폭 현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실린더 헤드에는 캠축 1개와 밸브 8개만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 출력은 112마력으로 늘어났다. 변경사항은 커먼 레일 분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바시 전자기 인젝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엔진이 앞전으로 전환됨, 칸턴헨테. 보다 현대적인 분사 시스템 덕분에 엔진이 조금 더 조용하게 작동하기 시작했고 효율성이 향상되었지만 문제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모 자체가 아니라 인젝터 제어 전자장치의 고장입니다. 2011년에는 가역 발전기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스타트 스톱 시스템을 갖춘 HD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푸조 5008에는 6단 자동 변속기만 제공되었습니다. 2012년 가을 114마력을 개발하는 더욱 강력한 1.6HD 엔진 버전이 프랑스인의 후드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는 이미 유로 6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120마력의 1.6 블루 HD 수정이 제공되었습니다. 디젤 장치는 8밸브 설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는 에드블루 기술과 디젤 미립자 필터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인은 다시 바시 인젝터로 돌아가 로봇 기어 박스 대신 클래식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여 자동 기어 박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특정 개조사항은 엔진실에 있는 플레이트의 표시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요로 사용 버전은 DV6TD4, 요로 5용 버전은 DV6C, DV6CDD, 요로 6용 버전은 DV6FC로 지정됩니다. 2.0HD는 동생과 달리 첫날부터 유로 5 기준을 준수했다. 150마력 디젤 엔진에는 오버헤드 캠축 2개, 밸브 16개, 델파이 인젝터가 포함된 커먼 레일 분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엔진은 더 많은 출력을 얻었고 163마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6단 자동 변속기만 단독으로 탑재됐다. 2014년부터 터보 디젤은 이미 유로 6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준수했으며 출력은 150마력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모델에는 디젤 장치 외에도 1.6BTI 120HP의 가솔린 장치도 포함되었습니다. 1.6THP 156마력. 그러나 그들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6단 수동 외에 1.6THP 차량에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었으며 2015년부터 터보 버전에는 자동 변속기만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1.6BTI는 매우 활기차고 반응이 빠른 엔진입니다. THP보다 문제가 적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소유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타이밍 드라이브 오류일 것입니다. 그러나 5008에서는 이 결함이 가끔 발생합니다. 1.6 트날 EP6DT는 성능면에서는 좋은 엔진이지만 긍정적인 추천을 받을 가치는 없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중 다수는 치명적입니다. 일반적인 불만사항으로는 타이밍 체인 문제, 오일 소비 증가, 흡입 밸브의 탄소 축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1.6THP 6PT를 사용하는 이후 복사본에서는 문제가 덜 일반적입니다. 1.6HD는 소유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판을 얻었습니다. 빈번한 오일 교환으로 긴 엔진 수명이 보장됩니다.
유럽 소유자를 위해 3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업데이트하라는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면 오일 코킹으로 인해 윤활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페스에는 불과 1년 만에 실수를 깨닫고 교체 간격을 2만 킬로미터로 줄였습니다. 2010년 1.6HD DV6C, DV6C 시리즈에 설치되기 시작한 칸턴헨테, 시먼즈, 연료 인젝터도 상당히 변덕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부터 안정적인 보시 연료 장비가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도 우려를 더한다.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는 낙스 센서 또는 이올리스 연료 첨가제 분사 펌프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낙스 센서는 습기에 노출되는 차체 하부 아래에 있습니다. 첨가제 주위 펌프의 오류는 때때로 아이올리즈 유체 공급을 보충하여 해결됩니다. 약 15만 킬로미터 동안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는 미립자 필터를 제거하고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과 미립자 필터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비활성화하기로 결정합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2.0HD는 아마도 푸조 5008 최고의 엔진일 것입니다. 로보식 6단 자동 변속기는 BMP6으로 지정됐다. 서비스 실무에서는 메스A라고 합니다. 상자는 PSA의 2세대 로봇을 나타냅니다. 마다들과 달리 로봇은 더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여기에는 전기 클러치 드라이브 대신 전자 유압식 로봇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소 15만 킬로미터까지 로봇은 심각한 불만 없이 작동합니다. 수동 변속기의 클러치 수명은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는 보통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전에 흔히 발생했던 결함 중 하나는 110km/h 이상의 속도에서 제동할 때 스티어링 휠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프론트 서스펜션 암의 리어 모음 블록을 현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볼 조인트는 130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포기됩니다. 고점면 네버의 자동 블록이 바뀔 것입니다. 후방빔의 모음 블록은 20만 킬로미터 후에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장 충격 흡수 장치는 150에서 20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앞바퀴 베어링은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마모됩니다. 전자기계식 주차 브레이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어 장치를 수정된 것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케이블의 다운 부분이 닳아 겨울에는 얼어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는 스티어링 렉 자체가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노크, 유격 또는 누출이 감지됩니다. 가끔 5번째 도어, 잠금 장치의 마이크로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트렁크 리드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프 파열로 인해 뒷유리 와셔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PSA는 후면 도어를 통한 습기 침투로 인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체는 추가 플라스틱 덮개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